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안녕하세요, 공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학을 읽고 내용과 느낌을 전달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열심히 읽어본 책 바로 이 위대한 개츠비인데요. 1920년대 미국의 사회상, 즉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역사적 상징성도 깊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대한 개츠비는 일주일이 아닌 한 2주일 정도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거든요. 작가 피츠제럴드의 첫 장편소설 낙원이 이쪽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여기에 등장하는 가상인물이었던 개츠비가 이 책에서도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느낌입니다. 제목을 지을 때 작가가 황금 모자를 쓴 개츠비나 높이 뛰어오르는 연인 등을 제목을 두고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대한 개츠비로 최종 제목이 지어진 부분은 또 눈여겨볼 만하네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은 유럽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아주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재즈, 찰스턴 춤, 자동차가 상징하는 1920년대 미국의 사회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이 시간적 배경 그리고 그 공간적 배경도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뉴욕시 근교의 롱 아일랜드 마을을 지리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 작가가 한때 살았던 곳 근처를 모델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건 대서양 쪽으로 좀 멀리 자리 잡고 있는 이스트 에그는 재산을 세습받은 부유한 귀족들이 살고 있는 반면, 웨스트 에그는 신흥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마치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나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처럼 미국도 그 당시에 동부와 서부로 나뉘는 큰 특징이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아무튼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퇴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요, 반대로 서부 사람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하더라도 타락하지 않은 도덕성과 순수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청교도주의 가치관이 유명했잖아요. 그런 거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책을 이제 내용을 볼까요? 위대한 개츠비는 1인칭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죠. 주인공이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인공 닉 캐러웨이는 제2 개츠비를 우연히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신흥 부자이면서도 젊은 남자였던 개츠비의 짧은 삶을 객관적이면서도 덤덤하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츠비 하면은 정말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오르락내렸던 그런 기사에도 아주 개츠비가 아주 심심찮게 등장했잖아요. 21세기에서도 위대한 개츠비 이 책은 우리 현대 살아가는 시대와 그 공간적 배경만큼이나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3분의 2 이상이 제2 개츠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학교로 근무하던 중에 미모의 여성 데이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곧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유럽 전선으로 참전하고요. 데이지는 이후에 돈 많은 톰 뷰캐넌과 결혼을 하죠. 그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대저택을 갖게 되고 첫사랑이자 톰의 아내가 된 데이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개츠비는 그래서 오로지 데이지만을 생각하면서 5년 동안 돈을 모으고 자신의 명예와 갖가지 그런 배경을 쌓은 거죠. 이 데이지 외에도 톰에게는 머틀 윌슨이라는 정부가 있는데요. 아내 데이지는 개츠비와 톰 사이에서 잠시 고민을 하지만 결국 돈이 주는 안락함과 비굴함으로 톰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머틀 윌슨은 데이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고요. 데이지 옆에는 개츠비가 있었지요. 머틀 윌슨의 남편인 윌슨 역시 아내를 누가 죽였는지 찾으러 나서다가 나중에 톰을 통해서 또 개츠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개츠비 집까지 찾아가게 되고 결국 개츠비와 윌슨은 동시에 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톰 뷰캐넌 역시 개츠비가 살인자라고 끝까지 오해하게 되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인물 간의 감정선에 주목했는데요. 개츠비와 데이지의 감정, 그리고 톰과 데이지와의 감정, 뭔가 좀 비슷하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런 감정선을 느꼈습니다.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으로 부와 명예를 얻게 된 개츠비는 다시 첫사랑의 배반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개츠비. 순수함, 열정,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리고 또 배신감에 대한 환멸, 이런 모든 것을 개츠비에게 있었고요. 주인공 닉 캐러웨이는 개츠비에게 그러면서 남모를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개츠비에게 살인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명을 씌우는데요. 여론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도 개츠비에게 편을 들어주지 않지만 오직 닉은 진실을 알기에 개츠비의 편이 되어 그의 영혼을 달래줍니다. 자, 이 사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위대한 개츠비. 그런데 시대적 공간적 배경 또한 아주 충실했던 이 위대한 개츠비의 이 서사시 같은 내용이 잔잔하게 비처럼 마음을 좀 두드리더군요.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책 중간에 개츠비와 닉의 대화 부분이 있는데요. 나 같으면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는 반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불쑥 말했다.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반복할 수 있고 말고요. 그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자기 집 앞 그늘진 구석에 숨어있기라도 하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난 모든 것을 옛날과 똑같이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녀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920년대 미국에서도 유부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조금은 좀 무모하기도 했던 개츠비의 모습에 닉은 경멸감과 함께 동정심도 느꼈을 것 같은 부분이에요. 개츠비는 신흥부자로 대저택에 살면서 사흘이 멀다 하고 파티를 열면서 수백 명의 이웃들을 초대해왔는데 개츠비가 사망하고 나서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부분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분화비 같은 개츠비의 겉모습과는 반대로 내면은 너무나도 외롭고 여렸던 개츠비였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찾아오긴 했으나 그것도 제 3자의 입장이었고요. 개츠비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을 갈망하는 모습, 그 순수한 모습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돈은 이루었으나 연인과 명예는 얻지 못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 단순하고 사회악에 적당히 길들여진 톰, 데이지의 남편이었죠. 중간 그 어디쯤에서 또 아련하게 개츠비를 바라보면서 그 주변 인물들을 또 바라보는 주인공 닉. 사랑보다는 돈을 쫓았던 데이지. 이성과 감성, 그리고 도덕성과 타락성, 꿈과 현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끽할 수 있었던 책, 바로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